자, 보시면 제가 이제 한 4개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 선호 지역, 그 다음에 토지 개발 분석, 개발 투자금 조달, 그 다음에 개발 방향 설정, 이런 것을 어떻게 셋업해서 내 기준점을 만들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선호 지역이에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디가 좋은지를 먼저 아셔야 돼. 제가 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지역이죠. 화성, 평택, 안성, 용인, 세종 등 했는데, 이슈가 많다고 다 좋은 지역인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지역을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평당 300, 400 하는 땅을 내가 사서 도대체 얼마만큼 수익을 얻고 나올 것인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지역을 한번 선호해야 되는데, 입지가 좋은지, 때로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이 좋은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발의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한테 한번 누가 문의를 주셨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땅을 추천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가 평당 얼마요? 550이었어요. 이 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의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어. 그 땅은 사면 미친 짓이라고. 그 땅을 평당 550 줘가지고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 그건 잘 모르겠대. 근데 그 땅이 또 맹지였습니다. 향후에 거기가 강동구에 선사역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선사역을 이슈로 삼아가지고 그걸 소개해줬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선사역 부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인근에 이미 단독주택 부지가 대규모로 개발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교회 뒤편의 땅이었습니다. 맹지였죠. 내가 그 땅을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에 서울 도심지에 있는 땅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싸다고 다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았죠. 화성이에요. 화성 시리. 여기에 신세계에서 화성 테마파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첫사업을 뜬다 그러죠. 그런 이슈가 많아서 여기를 많이 투자했는데 다 무슨 지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임야는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살 거면 잘 농지를 사라. 임야는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되기 어렵다. 10군데 중에 8, 9은 대부분 다 지목이 농지가 많이 개발되고 풀려서 하고 임야는 잘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임야는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아무리 싸다고 사지 마세요. 임야는 그냥 버린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고, 투자 및 토지 개발을 매물 선정도 잘 할 줄 아셔야 돼. 무조건 그 지역이 이슈가 돼서 다 좋은 땅은 아니다 해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고, 다음은 또 어디예요? 세종이에요. 세종 땅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을 보면 다 어느 땅이냐, 세종시에 있는 뭐 장군면이나 근흥면이나 뭐 부강 그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개발되기 상당히 어려운 임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레이캐슬 골프 앤 리조트 보이시죠? 원래 여기는 다 농림지역이고 그런 임야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용도지역에 바뀌었죠. 계획관리 지역으로. 시에서 이제 허가를 내줘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바꿔준 거예요.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하지만 그 외에 있는 뭐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그런 지역은 임야는 개발하기 힘들어요. 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땅은 일부 아무리 싸게 산들을 하도 개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세종시의 땅이 비싸고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좋은 땅들이 전체가 다 좋은 땅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보는 눈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평택입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평택이에요. 하지만 평택도 개발될 곳이 개발되고 안 될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농림지를 막 200, 300에 사시는 거죠. 향후에 뭐 도심지가 될지 막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게 개발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농림지를 가져가고 활용도가 적다는 거야. 이왕이면 내가 그 땅을 사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서 수용되는 것보다 내가 직결 더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볼 때 무조건 그 지역이 이슈가 되는 데서 다 좋은 땅 아니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써놨죠. Why here? 그랬어요. 하나는 영종도예요. 영종도. 또 하나는 어디에? 하남 쪽이에요. 또 밑에 세 번째는 안중역. 평택 안중. 그리고 얘가 아마 세종 맞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관심은 많죠. 하지만 그러한 지역이 과연 좋은 투자처인가? 물론 뭐 자금이 많아가지고 그게 실소유자분들이 하면 몰라. 하지만 투자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평당 300, 400 하는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이 얼마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보셔야 됩니다. 과연 저 땅이 300, 400을 샀는데 700, 800까지 갈 땅인가? 아니면 그냥 묵혀뒀다가 300, 400에 샀는데 500선에서 끝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죠. 만약에 그러한 땅을 예전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에 때도 샀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건데, 굳이 이미 어느 정도 프리미엄 다 붙은 땅을 내가 굳이 더 갈 필요가 있나? 한번 그런 것도 염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토지 개발 분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개발 용도에 따라서 허가 조건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농지법, 산지법 왜 알아야 되냐? 내가 산 땅이 아무리 계획관리지고 뭐 좋아하더라도 그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나 그런 농지에 대한 활용도를 좀 아셔야 되고, 임야면 산지에 대한 활용법, 내가 이 산을 어떻게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또 설계할 건지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랜드 표시는 있는 거죠. 개발 활용도에 따라서 이네가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그 지형에 따라서, 때로는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때로는 그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개발 분석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법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서 예외되는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뭐 농지법이든 산지법이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돼. 하지만은 그 원칙에 항상 예외가 있죠. 예외사항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지자체에 가서 공무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원칙은 안 되지만은 공무원 뭐 업무 뭐 규칙이죠. 뭐 뭐라 그러지? 업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요. 업무 조항에 적용돼서 크게 범위가 안 되고 훼손이 없으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해주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공무원의 재량이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죠. 저도 잘 모르니까. 왜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율을 해 가느냐, 그게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한번 설명드리니까, 원칙도 있지만은 그 원칙에 예외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 예외되는 사항을 어떻게 누가 잘 콕 집어서 파고드느냐, 그것도 하나의 비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똑같이 돼 있죠. 저기 뒤에 농지 활용이냐 임야의 활용이나 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저기 뒤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겠죠. 그리고 앞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땅을 개발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이 땅을 어느 것을 내가 매입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뒤에는 임야 같고 여기는 그냥 밭처럼 보이죠. 근데 모든 땅은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실제로 그 소를 좀 떼봐야 돼. 실상 봤는데 여기 지금 밭처럼 돼 있는데 소를 보니까 지목상 임야야. 저기 뒤에 임야인데 소를 떼보니까 지목상 전이야.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밭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걸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목은 전이지만은 실제 이제 현황은 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임야를 개발할 때랑 농지를 개발할 거랑 완전 또 그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개발할 건지, 농지가 또 어떻게 또 뭐 분할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많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 그리고 저기 개발하는데 이 도로폭이 과연 건축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 없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 그런데 내가 또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반 시설 좀 갖춰줘야 돼. 여기 보시면 지금 전신주는 보이죠? 그래서 전기는 문제 없어. 근데 상하수도 돼 있는 건지, 5배속안 뺄 자리는 있는 건지, 그러한 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개발할 건지 또 매매할 때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바로 뒤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저기는 누가 이제 임야를 사가지고 이제 개발을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태안에 있는 땅인데 바로 앞쪽에 가로림만이 훤히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좀 좋은 임야를 선택하신 거죠. 해서 주택 부지를 해서 분양하려고 지금 저기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밖에 바다에 뷰가 보이니까 임야를 제대로 사서 개발해 가지고 토목을 해서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승폭은 또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임야를 사서 보유해도 되겠지만 그걸 내가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수익성 방향도 보면 그 상승폭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둘 다 농지였습니다. 한 곳은 농지였는데 여기를 농지정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부지에서 분양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이렇게 분양을 한 거고, 여기 지금 도로 옆에 부지였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도로였고 땅이 이만큼 내려가 있었죠. 근데 여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도로만큼 쭉 다 맞추겠더라고요. 형질 변경해서 지목을 바꾸는 거죠. 아니면 뭐 따로 뭐 전용 허가를 받아서 뭐 건축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땅값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땅이 꺼져 있을 때는 막 이 상태에서 누가 샀다 그러면 농지니까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주고 샀겠지. 하지만 거기에 주변에 공사는 어디 임명했으면 흙 받습니다. 편말 꽂아 놓으면 헐 갖다 부어주죠. 헐 부어서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도로랑. 그렇게 되면 지가가 그 2배, 3배까지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토목까지 해놔. 개발이 바로 가능하게끔. 그러면 지가가 또 100만 원, 15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땅이 한순간에 100만 원, 15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토지 개발에 대한 수익의 극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잘 파악하고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지 활용이냐 임야 활용이냐 이걸 제가 해놓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는 지금 임야인데 토목공사를 해놓은 거고, 이 반대의 건물은 길 옆에 그냥 밭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밭을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건물이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이 건물은 10평이 안 되고 한 농막 한 6, 7평 정도 빠는 게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건물이에요. 근데 1층, 2층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짜투리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투자 포인트죠. 그래서 뭐 농지, 임야일 때 어떻게 활용한 건지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준 게 하나의 최근에 오토 캠핑장이었어요. 저희 랜드 패션에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자기가 부모님 땅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좀 수익성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토 캠핑장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들었는데, 진짜 자기들이 어디 지방에 입지 좋고 괜찮은 뭐 임야가 있으면 이런 오토 캠핑 해도 괜찮아요. 오토 캠핑장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캠핑장 할 건지. 왜냐, 오토 캠핑장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의 폭이 4m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납니다. 왜냐면 뒤에 트레일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m 폭은 확보가 돼야지 오토 캠핑장은 인허가 사항에 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거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뭐 부지 공사 가지고 뭐 관리실, 샤워실 그런 뭐 부대 시설을 좀 갖추게 되면 허가가 나는 거니까, 요즘은 이렇게 오토 캠핑장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좀 이슈가 많더라고요. 조용히 가서 캠핑하고 올 수 있는 장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 되는 개발 부지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토 캠핑장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또 할 수 있겠구나. 또 부지가 그렇게 안 커도 돼, 사실상. 예. 내 땅이 뭐 한 300평이면 그게 뭐 작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또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뭐 오토 캠핑장에서 한번 3개, 4동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지를 사셔가지고 해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택 부지죠. 어디 내가 최근에 저희 랜드 패션 온 분도 부모님이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뭐 2만 평, 3만 평 가지고 계셨는데, 예전에 그 땅을 팔았는데 판 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타운하우스 부지 다 개발된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욕심이 난 거죠. 우리도 이제 그냥 땅만 팔 게 아니라 내 땅을 이제 내가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한번 상담을 모셨는데, 아마 그분들도 아마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 그냥 파는 것보다는 몇 배의 더 개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내 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수익 방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땅이 있으면 뭐 한 필지든 두 필지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땅을 내가 뭐든 수익성이 되는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펜션을 할 건지, 그 땅을 부지를 조성해서 그냥 택지로 분양할 건지, 그러한 부분도 한 번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지 개발도 많이 이제는 관심을 가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투자금 조달이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일부 땅을 팔아서 그 투자금을 회수할 건지, 아니면 그 땅을 누군가에서 공동으로 개발할 건지. 나는 땅을 줄 거니까 니네들이 여기에 개발해서 분양해서 그 차입금을 가져가자.
예, 그런 게 또 때로는 현명하죠. 정말 좋은 입지의 땅은 분양업체들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런 지주분들하고 이런 분양업체가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죠. 지주는 땅을 대고, 왜? 투자금이 없으니까. 근데 분양업체는 거기에 부지 조성에 기반되는 뭐 토목이든 그런 시설, 부대시설 관련 투자금을 대는 거예요. 그걸 개발한 다음에 그걸 분양한, 그래서 그 수익금을 또 가져가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내가 직접 투자해서 개발할 건지, 때로는 어느 투자 상대를 만나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 투자 개발을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일단 자금 조달점에서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좀 소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땅이 크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10,000평이 있는데 10,000평을 한 번에 다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뭐 3,000평 개발해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 단계 개발해보고 또 그 다음 해보고,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투자금 조달은 뭐 개발지를 분석도 해야 되겠죠. 단순히 뭐 개발된다 해서 거기가 분양이 안 되면 또 그게 고스란히 또 피해가 되니까 그 인근의 개발지 분석을 또 해봐야 돼요. 이 정도의 자금을 투여했을 때 그 투자금에 대해서 향후의 수익 가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원형지의 땅이 평당 40, 50이야, 예를 들어.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매매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차이 가져갈 건지, 그것도 한번 사전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어떤 것이 개발되고 어떻게 분양되는 가격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향후에 이 땅을 내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도 분석해서 투자금도 뽑아봐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이런 주택부지를 다 개발하는데 나는 주택부지 말고 다른 시설을 개발할 거야.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다 주택부지하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색다른 아이템으로 컨텐츠를 건축물에 부여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 주변보다 똑같은 입지에 똑같은 땅이지만은 그 수익성이 되는 그 차원은, 폭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건축의 컨셉, 개발의 컨셉도 상당히 중요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주에 뭐 관점 포인트 해놨죠. 제가 개발 전에 어떨 건지, 개발 후에 매도 어떨 것이, 그리고 매도할 때 어떠한 컨텐츠를 더 가미해가지고 좀 효과를 줄 건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개발 방향 설정인데, 이때는 입주도 분석할 때 입지, 그 다음에 개발 트렌드, 그 다음에 개발 수익성, 제가 해놨죠. 스퀘어, 개발의 면적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트죠. 개발할 때 얼마만큼의 개발 투자 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투자를 할 건지, 어디까지 토목이든 그걸 할 건지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이걸 홍보 마케팅 할 건지, 내가 3D 조감도를까지 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컨셉을 가미해 가지고 좀 더 부가적인 거를, 컨텐츠를 마케팅 할 건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이죠. 이렇게 스퀘어랑 코스트 마케팅을 했는데 프라핏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계 있어가지고 단순히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절차도 때로는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개발 입지 분석, 그러면 개발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개발 수익성 분석, 그것도 한번 단계 한번 검토를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드의 구해조를 활용한 방법인데, 방법은 따로 없죠. 예. 저랑 자주 만나시면 돼요. 저를 자주 뭐 좀 잘 괴롭히시면 저도 그만큼 좀 해드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항상 잘 활용해 보시면 되고, 가장 첫 번째는 토지 투자든 개발이든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들이 많죠. 그 기본 체크할 사항을 저랑 함께 검토해 보시고 저랑 의논해 보시고, 그런 걸 제가 해드리고, 또 두 번째는 나만의 토지 권리 분석을 1대1로 제가 해드립니다.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땅이 있는데 앞으로 활용 개발성, 그런 거 저랑 한번 또 현장을 갈 수 있어요. 저희 랜드 패션 의뢰하시면 뭐 부모님 땅이든 아니면 지인의 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알아서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가이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 또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입지를 좀 알고 싶어요. 전혀 모르는 지역이야. 그럼 저랑 같이 가서 그 지역도 알아보고, 왜냐면 지역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 지역을 좀 더 파고들면 그 지역은 내 눈에 환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도 모르는 지역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혹은 내가 개발, 어떻게 현장 답사 같은 것도 쉽게 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땅에 이제 마지막에 볼 수 있는데 랜드 패션이죠. 랜드 패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내 땅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어떤 옷, 내가 원하는 내가 건축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컨텐츠를 한번 입혀보는 겁니다. 땅은 그러한 소유주의 컨텐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랜드 패션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토지 개발에 있어서 그렇게 문외한했던 거를 이 랜드 패션을 통해서 좀 더 지식의 폭을 넓혀간다 보시면 돼요. 단순히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게 뭐 공동 투자면 그 상대방과 어떻게 내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개발할 건지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토지 매입부터 측량 설계 공사 제가 다 컨트롤 가능하죠. 그 지역 가서 지형도 보고, 토목을 한다 그러면 지형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물을 만들 건지,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도로를 낼 건지, 건축 기반 시설 없으면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할 건지, 또 건축 부지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어떠한 컨셉으로 개발할 건지, 똑같은 패턴을 갈 거냐 아니면 나만의 건축 패턴을 갈 거냐, 그리고 한 다음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해서 수익성 방향을 가져갈 거냐,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서 제가 이 랜드 패션을 좀 설명드렸고요. 한번 저희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나 개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